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서 40호 데님을 대중화시킨 브랜드 키바타에 방문해서 오늘 청바지 얘기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미리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대표님한테 어떤 청바지가 좋은지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우투 데님이라는 블로그를 하고 있고요. 데님 클래스 관련, 그다음 데님 제품 리뷰 관련 이제 제 제작기 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청바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설명 네.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풀카운트에서 이렇게 이 옛날 거 고증된 느낌이 딱 나오는 게 이제 펀치스루 리벳이라고 원단을 물고 올라와서 이제 원단의 흔적이 남아요. 우리가 아는 흔한 리벳은 보통 이렇게 위에가 캡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막혀 있어요. 풀카운트에서 쓰는 저런 펀치스루 리벳은 밑에가 이렇게 돼 있고 조금 덜 날카로워요. 네, 덜 날카로워요. 위에가 이렇게 도넛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원단을 이렇게 찢으면서 올라와서 이 도넛을 이렇게 결합해주는 구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이 친구보다 이게 더 불량이 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조금만 안 맞아도 휘어버리거든요. 이 모양이 휘어버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체결이 되면 티가 안 나는 구조라서 제작자들은 이걸 선호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불량이 나면 고칠 생각으로 그냥 저도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도 이제 빈티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옛날 느낌이 좀 물씬 나지 않나 싶습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워싱이 도드라지는, 알고 보면 또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쵸. 안에가 한 번 더 이렇게 말려 있어요. 원단이 이렇게 말려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깔끔하게 나오면서 여기에 입체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얘는 끝이 한 장이에요, 이렇게. 가운데가 그래서 얘는 플랫하고 얘는 좀 볼록하고. 체결 방식이 뭐 버튼이냐 지퍼냐 이런 게 있는데, 지퍼가 좋냐 버튼이 좋냐, 근데 답은 없는데 기획에 따라 달라져요. 지퍼의 경우에 여기가 원단이 만약에 줄잖아요. 그러면 지퍼는 줄지 않아요. 아, 수축률이 달라갖고 맞아요. 그러면 틀어지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꿀렁꿀렁 거릴 수 있어요. 나중에 수축이 심한 것들, 뭐 면지퍼도 요즘에 나온다곤 하지만 그래도 같은 원단이 제 원단이 아니잖아요. 같은 원단에 버튼을 물러준 거니까 줄어도 같이 줄고. 네, 그래서 조금 더 내추럴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제 수축이 많이 되는 원단을 쓰기 때문에 버튼 플라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허리 부분을 오비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끝에서 체인이 시작됐어요. 이건 일본에서 좀 많이 쓰는 방식인데, 끝에서 바로 체인을 물려서 두두두두두 치고 한 바퀴 돌면서 끝에서 체인으로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장점이 있나요? 좀 더 깔끔하죠. 여기가 지금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제 또 오비를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 네. 여기까지 보통 체인으로 돼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봉이라는 미싱으로 싱글 스티치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 네. 끝까지 다 체인 스티치가 맞아요. 아니고 맞아요. 나눠져 있어요? 네, 그냥 일정하게 하나로 돼 있는 거랑 체인이 끊겨 있고 본봉으로 이렇게 시작된 거랑은 다르긴 하죠. 이제 끝과 끝 체인을 안 해도 되면 빨리 쳐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까지만 받고 그냥 끊고 넘기고 또 치고 넘기고 해서 한 번에 나중에 본봉으로 작업을 하는데, 끝과 끝 체인을 하려면 손으로 미리 이거 있잖아요, 시접을 네. 접어서 맞춰서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잠시 머무르는 시간조차 공장에서 원래 아까운데, 근데 이걸 하신 거죠. 키바타도 합니다. 네. 이 제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더블 체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죽 패치 있는 모델들은 이제 위에가 또 싱글 스티치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싱글 스티치로 쳤을 때 땀수를 컨트롤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 몸이 느끼는 저항이 다르다고 이제 생각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 해봤을 때는 이제 몰랐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미간적으로 더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뒤에를 보시면 숨은 바텍이라는 게 뜻인데 그대로 직역하면 히든 바텍이 이제 보면 이렇게 해서 뭔가 몸판이랑 이렇게 물려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아는 바텍을 이 스티치 위에다가 이렇게 고정하는 걸 칠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또 들으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얘랑 좀 다른 거를 인지하실 수 있을 텐데, 국내에서도 좀 잘 못 해주는 이유가, 보통 일반 바텍은 완성해 놓고 마무리 작업 때 이렇게 치면 되거든요. 그냥 히든 바텍은 이렇게 백포켓을 몸판에 달기 전에 이렇게 뒤집어요. 아, 깐 다음에? 네, 그리고 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귀에다가 바텍을 치고 다시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당겨서 이런 구조를 내는 방식입니다. 작업자 입장에서는 이걸 치는 것도 힘들고 다시 까서 제 위치에 그게 잘 예쁘게 놓이게 하는 것도
어렵고 그냥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손이 한 번 더 뒤집어야 되니까 그것도 손이 한 번 가고 네. 이거 맞춰서 해야 되니까 맞아요, 또 집중도 해야 되고. 맞아요. 맞춰져 있는 걸 치는 거랑 맞추고 뭐 하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보통은 이쪽 간격을 16분의 1이라는 좀 너비로 많이 치시거든요. 네. 외경을 말이죠. 네. 근데 내경은 일정하게 이렇게 쳐지는 것도 보신 적 있을 테고 네, 맞아요. 커졌다가 작아지는 것도 보신 적 있을 텐데 네.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옛날 청바지의 이제 그런 고증들이죠. 폭이 다르게 두 번 쳐진 거는 실제로 싱글 스티치로 두 번을 친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치고 끊고 또 한 번 치고 어떤 데는 이렇게 한 번에 와서 쳐고 넘어가서 이렇게 치는 데도 있어요. 이어긋기처럼요? 네. 한 번에 치냐 두 번에 치냐 차이도 있고 근데 이제 두 줄이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쌍침이라는 미싱으로 보통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쳐지는데 뭐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거는 또 전 없는 것 같고 스티치 모양이 주는 어떤 느낌이 또 있잖아요. 기획의 어떤 영역이다 하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밀 청바지 보면은 여기 네. 해갖고 이렇게 약간 삐져나오게 네, 네, 한 다음에 네, 이렇게 네, 치는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어려운 건가요? 네. 몇 단 와서 하나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생산자 입장에서는 한번 주저하게 만드는 게 일단 일이죠. 네. 뒷주머니에 보통 브랜드 표식을 좀 많이 넣으시잖아요. 네. 아큐에이트처럼 대밀분들처럼 그렇게 만드신 것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여자분이 청바지를 입고 계셨는데 딱 봤는데 이 표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밀이다. 근데 그걸 이렇게 알 수 있게 하는 거는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손이 많이 간 거에 대한 보람을 그렇게 느끼는 거죠. 대리님 저 진짜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 네. 이쪽 얘기가 하고 싶었는데 이 요크가 만나는 이쪽 있잖아요. 네. 이쪽이 진짜 이슈가 많았어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끝이 맞아야 제대로 된 봉지에다 뭐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게 많았는데 이거는 풀카운트처럼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오른쪽이 살짝 올라간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네. 바지의 중심이 여기가 아니라 이 가운데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왔을 때 얘가 높이 있어야 이렇게 오잖아요. 연장선으로 그었을 때 중앙에. 맞아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야 얘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올라가면 안 되겠지만 보통은 이제 신사복 같은 경우는 양쪽 원단이 물리는 이 경계가 딱 센터예요. 근데 청바지의 경우에는 제가 이걸 띠라고 표현하면 이 띠가 센터예요. 그럼 띠에서도 여기가 센터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 실이 맞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브랜드에서는 이게 안 맞으면 소비자분들 클레임 걸린다고 이제 일부러 이거 맞추시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얘가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억지로 위로 맞춘 거거든요. 저는 작업자로서 뒷판을 봤을 때 먼저 보는 부분이 자동적으로 이제 이쪽이에요. 이게 앞실이라는 곳이거든요. 깔끔하게 이렇게 말려 있어요.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이거를 그냥 안 말고 오버록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 뚜루루루 이렇게 체크문처럼 되어 있으면은 오버로크로 그냥 마감이 되는 네, 거고, 마감을 한 건데 이거는 말아갖고 깔끔하게 그냥 처리했. 심미적으로 좀 깔끔하게 하는 게 높은 확률로 고급 봉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고급 봉제는 아니라고 하는 말은 너무 두꺼워져서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버록을 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아받기로 이렇게 예쁘게 하는 게 저는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아나토미카 이런 데서는 거시술 되기도 하는데 맞아요. 뭐 그때마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유가 있는 어떤 디테일이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옷을 입으면서 좀 쓸리고 많이 이제 좀 터지니까 거셋을 달면은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슬림한 핏의 청바지는 거시술 다는 게 조금 더 실용적인 면에서는 좋고. 그쵸. 와이드 하면은 사실 여기가 쓸리지 않아요 그렇게. 근데 거셋까지 있으면 굳이 옷을 더 안에 뭘 넣어서 더 두껍게 만들 필요가 있나. 필요에 따라서 그 디테일은 좋다 안 좋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데 요즘에 브랜드에서 이거를 해리 봉제라고 또 뭔가 원단으로 감싸져 있으면 예쁘잖아요. 네. 뭐 해리가 맞냐, 오버록이 맞냐 논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또 답이 없다. 그러니까 선택인데 해리가 괜찮을 때도 있고 안 괜찮을 때가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해리의 장단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해리는 장점은 이제 심미적으로 깔끔하다. 네. 단점, 해리를 치게 되면 이 끝에 원단이 아무리 얇아도 4겹이 더 붙어요. 원단을 하나를 이렇게 말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 겹. 두툼해지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볼록해져요, 거기가. 저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는 해리를 좀 지금으로서는 비선호하거든요. 이유가 이제 우리가 몸이 좀 바로 밀착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여기가 불필요하게 또 두꺼워질 필요가 있나? 불편함보다는 미간을 더 중요시하는 기획이면 그것 또한 이제 해리가 치는 게 정답일 수도 있겠죠. 근데 선택 사항인 거네요. 맞아요. 그냥 선택지고 그래서 좋니 안 좋니의 논쟁은 크게 의미가 없다. 좀 비싼 공정으로 치면은 해리로 처리한 게 약간 더 비싸겠네요. 원단도 들어가고. 아, 그건 있죠. 손도 네, 많이 맞아, 들어가고. 맞아. QQ 가지고도 되게 할 얘기가 있는데 네. 이 Q 모양이 이 되게 옛날에 쓰던 그런 거거든요. 신거 299 뭐 이런 약간 빈티지 미싱으로 쳐야 되는데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100% 알 수도 있는 게 중국에서 이제 좋은 미싱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모양까지 자동으로 구현하는 이제 QQ도 있어가지고 진실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풀카운트 만드는 공장 그때 미팅 갔을 때 네. 이거 있었어요, 기계. 기 똑같은 게 예, 있어요. 있었어요. 싱겁게. 제 거랑 똑같은 거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자신 있게 말을 해봤는데 네. 그래도 모른다. 네. 얘가 되게 재밌는 게 앞면 뒷면이 달라요, 모양이. 얘는 뭔가 그냥 이렇게 일자인 느낌이면 일자. 얘는 똥똥똥똥똥 하잖아요. 여기가 이 면이죠. 네. 네. 뒤집어진 건가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거가 앞면이에요. 얘가 뒷면이고. 그래서 Q는 뒷면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뒤집어서 쳐요. 우리가 입을 때 보는 면이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밖에서는 이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치는 쪽을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이렇게. 또 이렇게 쫙 맞추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이쪽에서는 예쁘게 나오겠죠. 아, 이거는 진짜 저만 알고 싶고 아니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생산하실 때 디자이너분들 팁인데, 근데 이걸 만약에 뒤집잖아요. 네. 워싱을 하면은 여기에 이 단축구멍 디테일이 볼록이가 더 입체가 나와서 그러네요. 페이딩을 형성해요. 이걸로도 내가 기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데님이 되게 재밌는 게 똑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거를 위해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축구멍을 앞에서 칠지 뒤에서 칠지 그런 것부터가 저는 쌓이면은 또 그 제품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복각 데님의 상징 네, 유니온 스페셜 43200G를 가지고 작업한 건데, 풀카운트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뭐 유니온 스페셜을 꼭 쳐야 되냐, 뭐가 좋냐. 근데 저는 그것 또한 취향 차이거든요. 유니온 스페셜이 뭐냐, 그건 이제 미국의 옛날 기계인데 194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생산을 한 기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탈이 있잖아요. 이 페이딩 된 게 이렇게 틀어지는 거, 네. 이 현상이 클레임이 걸렸대요. 유니온 스페셜이라는 회사가 리바이스의 기계를 이렇게 생산해주고 있었는데 클레임이 걸려서 기계를 우리가 안 틀어지게 해보겠다 엔지니어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안한 게 바늘을 좀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요. 네. 이 틀어짐을 막으려고 이렇게 고안을 했대요. 그 톱니는 이렇게 뒤로 끌거든요, 원단을. 네. 근데 바늘은 톱니는 뒤로 가고 바늘을 이렇게 때리면 더 틀어지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얘가 아타리를 더 결과적으로 심하게 저렇게 유발했어요. 이게 안 틀어질 수가 없는 게, 이게 이제 풀린 상태라 생각할게요. 네. 얘를 이렇게 올려서 쳐야 되잖아요. 네. 옆을 딱 맞추면 이런 데가 길이가 다르잖아요. 통이 다르면은 그렇죠. 이게 달라지니까. 보통 바지가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요. 맞아요. 예. 올라가고, 클래식 바지 같은 경우는 밑단 시접은 여기서 이렇게 꺾어요. 이게 1대1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았을 때. 네. 안 맞는 거를 맞게 하면서 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어쩔 네. 수 없네요. 예. 그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안 틀어질 수가 좀 없고. 네. 근데 근데 거기다가 유니온 스페셜은 더 틀어지게 했고. 근데 지금은 또 이걸 찾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 당시에 싫어했던 것마저도 일본은 똑같이 이제 구현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니온 스페셜을 전 세계에 있는 거를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저 미싱 사장님들 막 40년 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 50만 원 줘도 안 가져갔대요. 그래서 이제 되게 동남아에다가 다 팔아버리고 가격이 많이 올랐죠. 옛날에 진짜 줘도 안 가지는 기계였고, 그리고 제가 역할이 밑단 칠 때 한 번밖에 등장을 안 해요. 그에 비해서는 몸값이 너무 비싸죠, 지금. 그러네요. 네, 너무 비싸고. 이거 대앱인데 대비. 또 봉대리님 오셨으니까 이거 근데 진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워싱해도 안 지워지는 탭. 히바타 거는 이런 식으로 좀 잘 살아 있어요. 선명하네요. 예. 그래서 워싱을 좀 해도 글자는 사라지지 않아요. 팁 갑니다. 그 폴리타프타라고 하는 그 소재가 있어요.
그게 되게 잘 안 지워져요. 공장 사장님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워싱 갔다 왔는데 지워지면 본인 약간 좀 민망하대요. 저렇게 또 지워지면 또 안 되거든요. 원래는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폴리 폴리타프타를 강추합니다. 아, 야, 이거 디테일, 진짜 재밌었네. 여러분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이 삼각형 같은 거? 풀카운트나 좀 복합 브랜드 같은 것들 자켓 막 이런 데도 네.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치는데 쌍침이 끝과 끝이 안 맞아요. 이렇게. 길이가 다르구나. 맞아요. 네. 돌려야 되잖아요. 네. 이 각이 다르니 일자가 네. 아니잖아요. 돌려야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왔다가 들어서 이렇게 간 거예요. 다시. 리바이스도 이거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게 뭔가 이런 원리인 거예요. 와서 안 끊고 이렇게 들어간 거, 이렇게 간 거 다시. 그래서 생긴 디테일. 아. 예.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거 물어보면 이게 뭐야 하시는 또 공장 사장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에서는 네, 몇십 년 동안 좀 이런 방식으로 좀 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왔다가 바로 이렇게 가죠. 이거 하나 작업자가 본인이 하던 방식을 버리고 하는 게 그들이 이제 미싱 감으로 좀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예. 저는 이 주머니 같은 것도 이 모양 가지고도 브랜드의 어떤 저는 색깔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 그 이제 코지마 미팅 갔을 때 뒤로 이렇게 까진 바지가 있었어요. 제가 저 쉐입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주머니 쉐입을 뭐지 했는데 그게 이제 풀카운트였던 거예요. 뭐 크게 뭐 의미 부여를 안 하면 뭐 아무 얘기도 아닐 수도 있지만 곡을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붙일지 고민할 수밖에 없고 디자인의 영역이니까요. 근데 기능적으로도 그런 게 있습니다. 보통 여기를 좀 많이 파거든요. 손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는 안 쓰잖아요. 보통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물건이 일로 고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셀비지를 얘가 이렇게 차 있으면 펼쳤을 때 이렇게 두꺼워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비어 있으면은 셀비지 펼치기가 쉽죠. 기획할 때는 셀비지가 보통은 이렇게 밖에서 이런 식으로 레일로드라는 워싱이 나오잖아요. 네. 레일로드가 위에서까지 있는 경우에는 주머니가 이렇게 위에서 휘어 있을 확률이 높다. 레일로드를 좀 올리고 싶으면 주머니를 위에서 깎아라 라고 되게 많이 좀 조언을 해주는 편입니다. 버즈릭스는 이제 치노 제품인데 그 국내에서 유명한 이제 편집샵 가서 M사. 예, 좋은 가격에 또 이제 샀는데 사시코를 제가 기획할 때는 데님보다는 치노에서 되게 봉제를 많이 이용한 것 같아요. 이 아웃심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이렇게 데님과 같은 경우는 시접 처리를 이렇게 가름솔이라는 게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펼친 거예요. 1대1로. 겉에서 봤을 때 똑같아요. 네. 어디가 뭐 턱이 지지 않게. 이 치노의 경우에는 이쪽이 누가 봐도 턱이 좀 져 있잖아요. 꺾어져 있네. 내려가 있는 느낌. 네. 이거는 여기에 니온바리 또는 왁기라고 부르는 기계로 이렇게 말아준 거예요. 미싱을. 요크나 이 뒷실이 해주는 거 할 때 쓰는 그거거든요. 기계거든요. 이렇게 셀비지 방식으로 하는 거랑 내겹 봉제하는 거랑은 뭐 무슨 봉제가 더 이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떨어지는 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엄청 두꺼운 원단을 한 게 아니라서 사시코를 좀 두껍게 봉제를 해서 너무 흐물하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너무 두꺼운 원단을 왁기, 니온바리 봉제를 하면은 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찌글찌글 막. 네, 그리고 저 기계가 너무 잘 늘어나서 봉제를 좀 못하게 되면은 일자가 아니라 뭐 곡으로 나와요. 일자를 찾는데 이렇게 곡으로 막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 항상 내가 사용하려는 원단이랑 그 봉제법이 맞는지를 이제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테스트해보고 샘플은 여기서 이제 작업을 좀 하면서 그런 걸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덤이죠. 이제 그냥 깔끔. 앞뒤가 깔끔하고. 앞뒤가 다 깔끔하고 키바타 경우에는 이제 이 시리 쪽도 이처럼 이렇게 되게 기네요. 이게 미디가 길어가지고 예. 그리고 일본은 여기가 되게 짧긴 해요. 앞에서 보면 이 이렇게까지 물려요. 네, 미디가 그렇게 안 길고 댕고라고 하는 게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가 그럼 힘을 많이 받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돼요. 조금 여유를 준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말아 박아서 이렇게 돌리는 봉제를 저는 이제 채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일본에서는 이렇게 안 해주더라고요. 왼쪽 오른쪽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봉제를 한 거예요. 이렇게 봉제를 한 건데
일본 복각 데님은 얘랑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안을 보면은 살짝 이렇게 다른 게 있어. 얘는 이게 떠 있고, 네. 얘는 이게 떠 있지 않나. 아, 네. 가운데 부분이 다르구나. 맞아요. 되게 재밌는 게 이제 한국에서는 이 방식을 좀 어려워하시고, 이건 손으로 또 말아야 되거든요. 이건 직접. 근데 일본에서는 이거를 좀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상관은 없었지만 와 이게 두 나라가 되게 또 다르구나. 요약해서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리벳에 이렇게 실이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좀 고급 리벳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QQ라고 하는 이 부분에 약간 솔기가 이렇게 나 있는 이런 모양이 있으면은 좀 신경 쓴 느낌이 들고, 뒷면 까봤을 때도 이제 요런 처리들이 고르게 되어 있으면 여기 페이딩이 잘 되기 때문에 요런 요소들을 보면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벨트 꼬리도 딱 만져봤을 때 살짝 볼륨감이 들고, 안에 봤을 때도 좀 이렇게 뭔가 심이 말아서 박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좀 좋은 청바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엉덩이 포켓이 그냥 약간 입체적인 모양이나 이렇게 바가지 모양이 특이하면은 그것도 좀 좋은 봉제일 가능성이 높고, 이 뒷면의 요크 부분도 이제 밸런스가 오른쪽 부분이 살짝 올라가 있으면은 그게 조금 더 패턴을 많이 고려한 청바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L자 워싱으로 이제 박혀져 있는 게 유니언 스페셜로 박아갖고 이렇게 물결 치는 모양이 깔끔하게 나오는 거, 요런 게 좀 좋은 거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매장 가서는 막 다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못 보는데, 이제 주머니도 그냥 네모나게 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짝 모양이 들어가 있고 좀 좋은 원단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좀 비싼 공임으로 만들어진 청바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까서 막 이런데 안에까지 보기에는 좀 민망하니까 업자라고 의심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딱 보시면은 꽤 좋은 봉제로 만들어진 청바지라는 거를 쉽게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실이랑 원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 대표님한테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우조물산에서 나온 UJ라는 좀 실을 100%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UJ에도 뭐 코아사, 코튼사 이제 이렇게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UJ 코아는 이제 면 코아를 얘기한 거거든요. 겉은 면으로 돼 있고 속은 폴리로 돼 있어가지고 페이딩은 이제 면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딩도 가져가면서 속은 또 폴리가 잡아주고, 그래서 내구성까지 가져가는 제작자 입장에서 좋은 실인데, 동대문 거에 비해서 20배 이상은 비싼 실이어가지고 UJ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그렇게 프리미엄 데님을 위한 실을 만드는 데가 이제 많진 않으니까요. 근데 그냥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비싼 또 이유가 있습니다. 데님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요. 데님을 좋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입으면서 또 색깔도 빠지고 페이딩을 좋아하시는 건데, 보통은 원단은 삭는데 실은 멀쩡해요. 폴리 100%인 실들이 나중에 막 보면은 실만 반딱반딱한 느낌일 수도 있고, 그거를 괜찮으시면은 이제 그런 실을 사용하셔도 되는 거고, 근데 저는 빈티지한 거를 좀 좋아하고 자연스러운 걸 또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실도 같이 낡았으면 좋겠다. 그럼 대부분 이제 이쯤 되면 풀카운트 또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풀카운트는 그 치지타 상께서 또 코튼사를 100% 쓰면서 뭐 터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입기도 전에 터져 있으면 괜찮은 데가 있고 또 안 괜찮은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밑실이 체인이라서 얘 끊기면 얘 연쇄적으로 풀리거든요. 체인이라서. 그러면 진짜 입다가 분해될 수도 있어요. 저도 풀카운트 입다가 막 찢어지고 이랬거든요. 수선을 하려고 제가 실제로 이제 다 해체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린 적도 있었어요. 저 봤어요. 역순으로 다 해체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거 봉제하기 전까지. 그래서 진짜 뜯고 박는데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결국 근데 이제 허리 쪽 어떤 이슈로 제가 완성을 못했는데, 이쪽이 그래서 면사로 돼 있으면 쉽게 끊겨요. 어쩔 수 없이 계속 사람 몸이 돼 있는 다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은 그래도 면코아로 쓰고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면코아랑 코튼을 좀 섞어서 쓰는 걸 좋아해요. 막 밑단에 이런 쪽은 이제 면실을 좋아해요. 코튼사를 좋아해요. 100% 이제 면이니까 물을 먹고 수축을 하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네. 그럼 더 아타리가 틀어질 가능성이 올라가고,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원워시인데도 불구하고. 코튼사의 어떤 힘입니다. 그리고 원단의 어떤 영향도 있지만 실로도 조금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데는 사실 터져도 페어하기가 용이하잖아요. 그쵸. 이거는 무조건 티가 나요. 크리티컬한 데서는 저도 무조건 면코아를 쓰고. 네, 일반인이 딱 봤을 때 네. 면코아인지 네. 면인지 네.
그 코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실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면 코어도 면사처럼 겉은 면이잖아요. 네. 수선 서비스 할 때 물어보세요. 자기의 바지의 밑단이 뭐로 돼 있냐, 맞춰서 해달라. 저희는 UJ 코튼 코어 이렇게 선택해서 수선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럼 저희는 이제 뜯어가지고 태워보면 면이랑 그 폴리랑 타는 게 달라요. 아, 면 코어는 안에 그 폴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질기게 뭔가 하여튼 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다들. 태워보면 이렇게 샥샥샥 사라지면 아, 면사구나. 근데 뭔가 타면서 뭔가 저기 인위적인 게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면 코어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뭐 그것도 그건데 페이딩 속도가 코튼사가 무지막지하게 빠르기 때문에 예, 면 코어가 겉은 면이지만 그래도 페이딩 되는 속도가 이제 면사보다는 아무래도 느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희끗희끗하게 빠지는데 면사는 그 컬러 톤으로 좀 빠지는 느낌? 그래서 얘를 워싱한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아, 이거 똑같은데 이렇게 네, 된 거예요? 네, 워싱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색깔 보시면 뭔가 얘는 노랑이잖아요. 네. 얘는 주황인데 네. 그 빠진 거예요. 얘는 면사였거든요. 아. 네, 손님분들이랑도 얘기할 때 재밌는 게 어디가 면사고 어디가 면코인지 이제 티가 나네요. 이런 찾아보. 맞아. 너무 선명하게 찾아요.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아. 찾는 거 얘기하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밑단 또 얘는 제가 이제 이렇게 끊겼죠. 아, 네. 면사여서예요. 아. 터진 거예요. 어디 끌켜서. 저는 이거는 이제 제가 의도했거든요. 일부러 면사를 쓰면서 터지게 좀 이 느낌이 전 좋으니까. 좋네요. 네, 그래서 저는 좀 했고, 그래서 이건 뭐 싫다고 하시면 저는 이제 구입하실 때 그냥 새로 쳐드리거든요. 색깔 빠진 거 보면은 이렇게 다 달라요. 얘도 되게, 얘는 인디고 묻은 뭔가 노랑인데 좀 올리브기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색깔인데 얘는 그냥 좀 또 노란색. 네, 그냥 생노랑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페이딩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안쪽에서도 이제 제가 의도했던 대로 안 끊기고 살아남았죠. 잘. 면코어로 있거든요. 여기는 톤이 좀 다운됐어요. 신기하다. 예. 여기다가 강물이나 천연 염색을 하면은 네. 면실이라서 또 컬러가 잘 묻어요.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원래는 이제 실 위에 잘 안 올라가요, 염료가. 근데 얘는 이제 면사랑 면코가 되기 때문에 면은 좀 잘 묻으니까 이런 식으로 실도 색깔이 되게, 얘는 거의 뭐 그래서 실처럼 네, 됐네. 무슨 색깔이야 한 것처럼 흰색인가 한 것처럼 되게 또 이제 빠져 있고. 동일한 실로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 예. 그래서 얘도 이제 오렌지에 카키시브가 좀 묻은 거죠. 이제 실 주문할 때 필요한 이 UJ 회사의 스와치북인데 UJ 코어는 어디에 쓰는지. 애초에 기획 자체가 이 실은 빈티지 레플리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대표님이 이거를 원하시는 브랜드를 타겟으로 아예 하시는 그래서 되게 소규모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또 보시면 이 규모만 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이거는 이게 두께마다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UJ 코어랑 코튼을 합쳐서 이 키바타 그 블루아워에는 21개 정도의 실이 들어갔어요. 총. 그리고 풀카운트에서도 12개, 3개를 이렇게 썼다고 아예 이렇게 막 그 인포에 써 있던데 두께, 컬러, 또 같은 오렌지라도 미세하게 다른 컬러 이런 거를 다 구분둬가지고 쓰고 싶었고 이런 걸로도 키바타를 소비하시는 분들한테 감동을 드리고 싶었고 이 생산을 해보신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 건데 그럼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했냐는 제 이제 노하우가 있는데 따로 이제 DM으로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못했던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대안이 없는 브랜드를 좀 목표로 좀 키바타를 하고 싶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류는 네. 그럼 키바타 청바지는 어떤 게 있어요? 키바타는 지금 맨 처음에 나온 사시코부터 했어요. 2달 전에 발매한 이제 방금 실로 설명드렸던 이 블루 아우어라는 그 원단이 1개, 2개, 3개, 4개, 허리까지 5 종류의 원단이 들어간 팬츠입니다. 이쪽 원단만 데드스탁이에요. 그래서 블루아우어가 이제 재발매가 이제 아예 안 되는 뭐 품절된 것들 저도 재입고하고 싶은데 아예 생산이 안 되는 원단이어가지고 그래서 블루아우어 컨셉으로는 또 제가 다음에 해볼 수 있는데 이 제품으로는 이제 더 힘든데 이 원단도 다 인디고라고 하는 것들인데 네. 다 다른 인디고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각자의 인디고가 에이징 되면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그 지점들도 너무 기대가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라이트 페이디드나 이렇게 러스티 제품 이렇게 봤을 때 그 개성들이 더 드러나요. 처음에 냅을 가진 데님이었으나 후가공하면서 냅이 다 까진 거. 후가공으로 다 베리에이션을 준 거예요. 이제 얘는 짐바브웨 코튼으로 한 건데, 전 사실 막 또 물어보세요. 막 편하냐? 진짜 짐바브웨 좋냐? 근데 이제 짐바브웨가 일반 면사 이제 원사보다 비싸긴 해도 그렇게까지는 또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근데 풀카운트가 짐바브웨 때문이라기보다 제 생각에는 패턴이 되게 그 일반 복각보다 많이 조금 이렇게 디벨롭이 된 느낌? 히바타는 또 이제 복각 패턴이랑 아예 다르고 그 마스터 패턴을 한 50번 정도 가봉하면서 키바타만의 핏을 찾으려고 했고,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는 50번이나 50번 이후로 안 셌어요. 그냥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입을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물론 제가 남성복을이라고 좀 하고 있긴 한데 여성분들 되게 많이 구입을 해주시거든요. 남자 여자가 몸이 다르지만 힙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주면서 남자 여자 다 맞게 체형을 이렇게 덜 타게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작업을 하려고 했어요. 키바타 청바지에 뮤즈를 뽑은다면 어떤 분을 뮤즈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람으로 사람. 저는 솔직히 저는 일단 제가 입었을 때 그때 안 부끄럽냐 이런 걸 좀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제일 잘 어울리는 신발은 키바타는 어떤 거랑 제일 잘 어울려요? 저는 9ED랑 더비류 스니커즈 뭐 운동화 쪽으로는 뉴발란스고, 저도 그 두 개를 제가 일단 되게 애용하면서 항상 제가 제품 출시 전에 몇 개월씩 필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베이직 아이템 올드블루, 그러니까 좀 빠진 거예요. 얘도 이런 색깔이 원래. 완전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달라요. 제가 입은 거를 레퍼런스한 거죠. 그 데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페이딩 되는 그 어떤 리액션이 오잖아요. 거기에 되게 막 더 입고 싶고 더 죽이고 싶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데님이라고 하면은 트윌 베이스여야 해요. 트윌. 그 능직이라고 하는 네. 이렇게 결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베이스로 해야 되는데 얘는 틀 베이스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말하는 사시코를 짜는 기계로 만든 거예요. 자카드에 가깝죠. 유도복, 검도복 같은 그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되게 편하다. 그러니까 추리닝 같아요. 입고 주무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사시코 들어가시면 이렇게 색이 있거든요. 원래는 제가 손염색을 하다가, 천연염색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그 간물이 또 제가 2년 이상 발효된 걸 쓰다 보니까 발효치가 너무 심해요. 실내 작업은 아니에요. 하면 안 돼요. 전국을 수소문해서 그 숨어있는 그 장인 선생님 어떻게 알게 됐는데 면접 전화가 와요. 나를 봐도 되는 정도의 사람인지 선생님 이게 일단 맞아야 한번 내려와라 이렇게 돼가지고, 감사하게도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탄생한 게 장인의 카케시브라고 그냥 지었어요. 장인이 해주셨으니까 1세대 분이 해주셨거든요. 천연염색의 약간 매력이기도 하지만 시기마다 컬러가 달라요. 레시피는 똑같은데 햇빛 양 그리고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발색이 달라져요. 이건 쿠름이란 모델인데 얘는 간물을 입히고 호두피가 호두 껍질인데 그거 우린 물로 염색하면 검게 만드는 천연염색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얘가 좀 색깔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나면 티가 많이 나요. 그게 또 천연염색의 맛이긴 하지만 막 해버리면 색깔이 너무 달라지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여름에 작업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나왔어요, 색깔이. 간물은 되게 재밌는 게 염색하고 건조하면서 색깔이 바뀌어요, 계속. 되게 고령이신데도 이거 맞춰주시려고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도 진짜 데님에서 나오는 어떤 페이딩이거든요. 이렇게 앉으니까 계속 이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게 재밌고, 그래서 자기만의 그 워싱 그 페이딩이 나온다. 그리고 얘도 빠지면은 먹색으로 빈티지 블랙으로 빠지면서, 근데 결국에 밑에 인디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으면서 얘가 제일 많이 빠진 버전이겠죠. 예. 와, 되게 예쁘게 빠진다. 얘는 이제 완전 거의 연청까지 빠진 거죠. 테스트하면서 나온 건데 또 괜찮아가지고 또 출시를 또 해달라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또 근데 그건 고민 아직 하고 있어서. 블루아워는 원단이 여러 개 들어간 거고 이제 실도 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저는 이제 경련 변화가 되게 포인트였다. 아티즈널 카키시브와 같이 얘도 이제 발효 간물로 장인 선생님께서 염색해 주신 거거든요. 한 달 반? 2달 입은 게 이제 이건데 일단은 연한 갈색으로 일단 빠지기 시작해요.
조직감은 서로 다른 게 티가 나거든요. 여기서 탈색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쿠루미처럼 간물 올리고 호두피 올리고 해서 색깔을 까맣게 또 만들어줘요. 또 다시 탈색을 해요. 후가공을 엄청 많이 합니다. 이게 뭐 오일 묻은 것 같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 쿠루미가 남아있는 거예요. 데님이 갖고 있는 걸로 나올 수 없는 컬러라서 후가공으로 조금 천연염색으로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묻었을 때 티가 안 나는 와서 좋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키바타가 이제 올해 내내 한 게 이제 사시코랑 블라워밖에 없다라고 좀 속상해 주신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논 게 아니라 그 원단 개발에 엄청, 그러니까 자체 원단을 쓰고 싶었어요. 꿈이에요, 꿈. 그래서 그거를 시도해서 지금 작업 중인 모델이 샘플이 이렇게 있거든요. 얘가 베이스고 워싱 작업이 들어간 건데 봤을 때 뭐야 이렇게 하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뭐지? 데님인가? 얘가 보면은 데님 성질도 있고요, 사시코 기법을 짰고요, 카슬이라는 기법도 들어갔어요. 가로로 혹시 실이 하얀색이었다가 검은색이었다가 회색 빛깔 나고. 네, 두께도 좀 다르거든요. 네. 두꺼웠다가 뭐 얇았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울퉁불퉁한 실을 여러 컬러로 이제 그라데이션 입힌 실을 직조를 하면은 이렇게 뭔가 패턴처럼 나와요. 무늬처럼. 그거를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카스리라고 부르는데, 겉에서는 카스리가 많이 드러나요. 근데 안에서는 이 점점점점이 이제 사시코 기법으로 짜서 그래요. 그 직조할 때 패턴 디자인은 사시코로 한 거예요. 그 원단 저 도와주시는 일본 담당자분한테 계속 약간 요청드린 게 저 빈티지한 거 좋아해요. 저 빈티지한 거 좋아해요 하는데, 이제 그분이 실제로 뭐 우리가 아는 막 일본 유명한 복각 브랜드들 거를 개발을 해주시는 분이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막 빈티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와닿은 게 70년대에 쓰던 그 방적기가 있는데 그게 좀 고장났다, 쓰고 싶으면 내가 이거 고쳐서 한번 써보겠다, 그걸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를 쓸 수 있게끔. 실제 빈티지 같은이 아니라 실제 70년대 그 방적기로 원사를 짰어요. 아, 있다. 네, 이게 웃긴 게 저기 생지가 있어요. 생지 때는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입을수록 얘가 이제 통통해지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뭔가 무늬처럼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원사 하나 선택에도 좀 일반적으로 그냥 뭐 있는 거를 쓰고 싶지는 않았던 그 마음이 있었죠. 그냥 키바타를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좀 그 쉽지 않은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쉽지 않은 도전할 때마다 응원해 주시고 꼭 사야겠어요 막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작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걸어도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 얘 같은 경우도 출시를 안 한 건데, 얘는 투 패턴 사시코라고 제가 부르는데, 뭐예요? 이게 한 판에 다이아몬드 사시코도 있고 일반 사시코도 있고 이게 연장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안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시코 기법으로 짠 건데, 특정 브랜드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 가다가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제작은 아마 이렇게 그대로는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원단이 좀 이제 되게 강조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실 색깔을 다 묻게 하려고. 그래서 얘가 조금 돋보일 수 있게 조금 더 차분한 느낌으로 얘는 원단이 좀 드러나게 해보자. 그래서 선생님과 좋은 또 이제 또 이렇게 그 촬영 기회가 있으니까 또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님이 좋은 제품들 다 소개시켜 주셨는데 제가 직접 몇 제품 입어보면서 핏감이랑 사이즈는 설명드릴게요. 제가 처음으로 착용해본 제품은 가장 키바타에서 스테디셀러 제품이에요. 이게 40코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이 제품이고, 별도의 염색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3 사이즈를 입었는데 제가 평소에 32를 입거든요. 저는 되게 루즈한 핏으로 빠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레귤러한 핏으로 빠져서, 조금 통 큰 바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업사이징 해서 입으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보다 약간 키 큰 사람을 뮤즈로 만들었기 때문에 살짝 기장에 여유가 있고요. 밑단도 수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장에 맞춰서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물 염색이나 이런 거 들어간 것도 너무 멋있기 때문에 그 제품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키바타 제품의 가장 이상적인 핏은 좀 이렇게 루즈하게 떨어지는 팬츠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실루엣이 되게 오버한 사이즈인데 동일한 모델인데 아까 전에 4 사이즈, 지금은 이제 5 사이즈를 입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바지를 산다 그러면 이 5 사이즈 제품을 사서 입을 것 같아요. 간물 염색이 들어간 거라서 딱 입었을 때 진짜 유니크한 느낌이 들고, 위에 달려있는 게 이제 캔톤 단추가 달려있고 아래도 되게 황동 느낌이 나는 이런 단추로 마감이 돼 있어서 되게 멋있습니다. 이 안에도 이렇게 염색이 같이 먹여져 있어서 뭔가 섬세한 느낌이 들고, 주머니도 이렇게 약간 굴곡을 주셔갖고 이렇게 디테일을 살리신 것도 좋았고요. 이쪽에도 이제 대왕 40호로 이제 패치가 붙어져 있고, 그리고 대표님이 가장 신경 쓰시는 이 아웃심의 봉제, 뭐 인심의 봉제, 그리고 가랑이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 나눠서 만드셔갖고 이쪽에 좀 깔끔하게 떨어지게 만드는 봉제 같은 게 노하우가 함축된 바지라서 이 바지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블루아워에서 이제 페이딩 시키고 간물 염색 시켜서 이제 만들어진 청바지입니다. 페이딩 돼서 나오는 데님이랑 다르게 이제 색깔이 되게 오묘하고 예뻐요. 실제로 지금 몇 가지 제품을 입어봤는데 이 제품이 저는 1등인 것 같거든요. 핏도 제가 지금 5 사이즈를 착용했을 때는 이렇게 좀 벌룬 핏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너무 멋스럽습니다. 미디가 살짝 긴 것도 좀 키바타 제품의 특징인 것 같고요. 블루아워에서 페이딩 시킨 제품이라서 이 전체적으로 원단이 다 다르고 이제 봉제된 실도 다 다르고 여기 들어간 부자재들도 다 다른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사소할 수 있는 포인트지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버튼도 다 달라서 너무 입을 때 재밌고요. 이 원단이 다 다른 걸로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입었을 때 이제 페이딩 되는 속도라던가 변색되는 모양이라던가 이런 게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재밌는 청바지인 것 같아요. 허리 부분은 49 처리가 들어가 있어서 좋아하는 게 다 담겨져 있는 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데님입니다. 이거 한 개 사고 싶은데 이거 얼마인가요? 착용한 제품은 아직 미출시 버전인데 이거 동일하게 5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제가 원하는 약간 통큰 바지 핏으로 떨어지고요. 데님, 카슬리, 사시코 그런 데님의 성질들을 이용한 다양한 기법들이 여기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원단이 빠지는 느낌이나 이런 페이딩 된 느낌, 이런 원단으로 만들어진 청바지는 어디서도 만나보실 수 없을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재밌는 청바지라고 생각합니다. 손기술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라서 아마 옷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개쯤 구매하고 싶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키바타에 너무 예쁜 청바지가 많아서 다 사고 싶지만 가격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바티 팝업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제품은 제가 방금 전에 착용했던 이 모델입니다. 이게 키바타에 좀 정수가 다 들어있는 청바지라서 저도 이 바지가 가장 재밌다고 생각했고요. 품절이 가장 빠르게 됐던 아이템은 이겁니다. 이제 한정 수량으로 출시된 제품인 만큼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은 각각 이제 하나씩만 남아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금방 품절될 예정입니다. 판매량 순위로 봤을 때는 가장 베이직한 사시코 데님인 이 제품이 가장 판매가 잘 됐고요. 그 다음으로 판매가 잘 된 아이템은 이겁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사시코를 한 개 산다면 이 제품을 사서 익혀가서 이렇게 만드는 스타일로 입을 것 같고, 블루아워 제품 중에서는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키바타 대표님 만나서 청바지에 대한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제 구독자님들은 청바지 고르실 때 되게 까다로워지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갖고 키바타에서 촬영하게 됐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